안녕하십니까. 가연세무법인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오늘 주리세 비즈에서는요, 법인에서 승용차 꼭 필요하죠. 우리 법인 대표님들 승용차 다 유지하고 계신데, 특히 국세청에서 6월 달에 법인 승용차 슈퍼카 타고 있는 법인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법인 명의로 너무 좋은 차 타지 말아라, 벤츠만 타도 세무조사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벤츠가 많이들 타고 다니는 그런 차량으로 보여지면서 이제 슈퍼카 탈세 국세청이 세무조사 실시하는 19개 법인에 대한 탈루 혐의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가이드가 나왔는데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오늘 법인의 승용차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그리고 법인 자금을 이용해서 대표들 자녀들한테 이 자금이 흘러가지는 않는지, 이런 증여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까지 해서 우리 법인 승용차 관련한 내용을 중점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3가지 정도를 대표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한 비용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법인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송금의 인정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고요. 또 사적 사용에 대한 증여세 확대가 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확대가 되는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국세청에 세무조사할 때 법인의 승용차에 대해서 비용으로 보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한번 체크리스트로 제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잘 체크하셔서 회사에서 미리미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 인정 기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법적 근거가 법인세법 27조의 2 그리고 시행령 50조의 2에 굉장히 많은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는요, 우리 법인 대표님이 아시면 좋지만 담당자들이 더 정확하게 알면 되고요. 우리 대표님들은 전체적인 비용의 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 근거만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법인이 보유하거나 리스, 렌트한 업무용 승용차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구입 비용이 있어요. 구입 비용에 대해서는 800만 원까지 비용 인정이 됩니다. 운행일지를 안 쓰더라도 1,500만 원까지는 비용 인정을 해줘요. 업무 인정 비율을. 그리고 운행일지를 쓰게 되면 또 높은 비율만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운행일지를 써요,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대표들이 얼마나 바쁜데 운행일지까지 쓰고 있어요. 그죠? 운전하면서, 거래처 통화하면서, 거래처 또 방문해서 또 일하고 하는 대표들한테 운행일지를 써라, 이거는 뭐 정말 기사가 있는 대표님들 아니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운행일지를 대부분 안 썼는데요, 이것 때문에 큰일이 났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제가 그 법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800만 원까지 비용 인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슈퍼카 구입하신 분들이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2억 5천짜리 차를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2억 5천 곱하기 2대는 5억이라서 감가상각을 의무적으로 5년간 상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 차량 유지비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연간 1억씩 상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비용 인정이 얼마만큼만 된다고요? 구입과 관련한 비용은 800만 원만 비용 인정이 돼요. 그럼 2대당 1,600만 원이죠. 그러면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8,400만 원에 대해서 유보 처분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니까 법인에서 법인세를 더 내게 되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법인에서 이렇게 비용 인정을 하고 유보 처분을 하고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8,400만 원에 대해서 업무 일지를 안 쓰거나 업무용으로 쓰지 않은 경우에 사적 사용으로 되면은 이게 상여 처분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8,400만 원에 대해서 상여로 처분이 되면 대표이사 급여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급여나 상여나 같은 개념이니까. 그러면 세율이 여러 가지 가산세를 더하면요, 한 50% 이상 나옵니다. 8,400만 원 곱하기 3년이면 2억 4천 되잖아요. 2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50%면 거의 한 1억 2천 이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세금이 굉장히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업무용 승용차를 그러면 비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갖춰야 되느냐? 일단 이것부터 많이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임직원이 운전하는 경우만 비용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임직원 전용이라고 하는 이 특약사항, 요거를
넣지 않고 미가입한 기간 동안에 송금 불산입이 돼서 이거 가지고만도 상여 처분이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효자이신 대표님들이 부모님 차를 법인으로 만들어드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보험 때문에 많이 걸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표님은요, 그 임직원 전용으로 자동차 보험 들으면 대리기사들 그 나중에 운전 못 시키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누구나로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나로 해놔서 이 자동차 보험 문제 때문에 차량에 대한 전체 비용이 인정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게 상해 처분이 되면은요, 굉장히 세금이 커요. 몇 년치가 되잖아요, 누적해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은 회사들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을 최근에는 들어놓은 추세입니다. 그런데 운행기록부 작성을 가지고 최근에 세무조사는 요거를 봐요. 여러분, 운행기록부 작성해요, 안 해요? 대부분 안 하죠. 여러분들 회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행기록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제대로 작성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쳐도요, 운행기록부가 작성이 안 돼 있으면 작성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상여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작은 차들 8천만 원 이하 되는 법인에서 흔히 탈 수 있는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한도까지 그냥 이렇게 감가상각이 돼서 인정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면은 7,500만 원 미만 차량은요, 그냥 운행기록부 작성만 어느 정도만 해놔도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1,500만 원 한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이게 고가 차량들은 운행기록부 작성을 하지 않으면 상여 처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세금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도 8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초과액은 차기 연도로 2월 되는데 이걸 유보 처분을 하더라도 운행기록부 작성이 안 됐다거나 자동차 전용 보험이 임직원 전용이 안 됐다거나 하면은 상여로 처분이 된다라는 거. 요게 굉장히 크게 세금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세청에서 차량 유지비와 관련한 내용은 요 두 가지 케이스를 위주로 많이 봅니다. 체크리스트에선 제가 몇 가지 더 강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특히 가족법인들에서 차량들을 많이 타시는 경우도 많은데 가족법인은 대부분 이제 임대업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임대업법인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한도가 또 더 줄어듭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관련 비용에 대한 송금산입 한도가 500만 원이고요. 일반 법인은 1,500만 원인데 반해서, 그리고 감가상각비의 송금 한도도 일반 법인은 800만 원인데 비해서 부동산 임대업 주업법인은 400만 원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세금만 놓고 보면요, 8천만 원 이상의 차량을 법인에서 안 타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런 제도들을 두고 있는 건데, 그래도 우리 대표님들이 또 타다 보면 또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고가의 차량들을 타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한도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차량에 관한 리스크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또 같이 보기 때문에 법인세 세율도 세금을 내지만 또 법인 측면에서 이렇게 법인세를 부담하기도 하지만요, 또 개인적으로 이게 주주가 썼느냐 아니면은 또 임직원이 썼느냐에 따라서 상여나 배당으로 소득 처분이 되면 이중으로 세금이 좀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 개인소득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의 한 50% 이상 세금이 나오면요, 작은 법인도 작은 차에서도 연도가 한 3년, 5년 이렇게 계속해서 비용을 사용한 거를 따지다 보면 굉장히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뭐 한 1억 이상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법인은 괜찮을 거야, 나는 차량도 비싼 거 아닌데, 예, 그렇지 않아요.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연도별로 누적이 되면은 한 4천, 5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차량이 또 2대다, 3대다 그러면 더 많이 나오겠죠. 억대 이상 많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검증하는 거, 이제 보도자료에 나온 게 슈퍼카 탈세에 대해서 국세청이 근절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사 4대 차관사항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운행기록부 바로 조사 나오면요, 운행기록부 가지고 오라고 해요. 이거 운행기록부 대부분 작성을 안 해 있으니까 세무사무실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럼 세무사무실에 연락이 와요. 운행기록부 작성이 됐느냐.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이게 허위로 작성을 했는지 운행기록부 제대로 작성이 안 돼 있으면 바로 상여 처분이 되고요. 또 특히 가족이 사용을 했다 이러면요, 이건 증여세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법인자금을 유용한 건지 여부를 봐서 조세범 처벌법까지 가는 걸로 국세청에서 최근에 이제 세무조사를 하면 차량 유지비 가지고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행기록부를 그러면은 뭐 허위 조작을 했는지 어떻게 잡느냐, 국세청에서 나온 사항으로 보면은 하위
패스 통과한 그게 운행일지랑 일치하는지, 또 법인카드 결제를 한 게 또 일치를 하는지, 뭐 차량 GPS 기록이랑 맞는지, 이런 것들, 또 사주가 방문한 곳이 골프장이나 호텔이나 뭐 백화점 이런 것들 맞는 건지, 이게 실제로 사업과 관련한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카드 기록 내역하고 같이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행기록부 작성을 이제는 앞으로는 더 잘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특히 이제 가족이 무단 사용하면은 편법으로 증여를 했는지 여부를 본다고 했는데, 이게 그 사고 사례로 나온 사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녀들과 해외 유학 중이었는데 이제 귀국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녀한테 고가의 차량을 제공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나온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특히 또 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가족들, 뭐 배우자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차량을 지원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또 증여까지도 과세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가 양도를 통해서 법인이 갖고 있던 슈퍼카를 자녀 법인에 싸게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판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로 팔게 되면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이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법인 같으면 법인세나 아니면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들이 사용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 차량에서 시작해서 자금 전반으로도 같이 확인을 하는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세범 처벌법까지 이게 적용이 되는 문제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량 유지비를 어떻게 하면 법인에서 제대로 잘 사용한 건지 제가 한번 체크리스트를 드리려고 해요. 이 5가지만 조심을 하시면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법인에서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 없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임직원 전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것들은 많이 해놓고 계시는데 심지어 이거 안 해놓으면 큰일 나요. 이거 개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부 작성을 이제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고가 차량들일수록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가 작성이 안 돼 있으면 바로 사적 사용으로 봐가지고 그대로 다 그냥 업무용 승용차 관련한 비용이 상여로 처분될 여지가 높다. 그러면 굉장히 개인소득세 부담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운행기록부가 실질로 작성됐는지 주유기록 이런 거 대조해가지고 카드 기록 대조해서 적절하게 작성됐는지 여러분들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근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이 사용하는 차량, 이런 것들 이제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가족들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임직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하고 일치 여부가 이게 체크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법인에 일을 하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차량으로 등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운행일지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주말이나 휴일날 또 명절 운행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했는지를 우리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운행일지 제대로 작성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차량 유지비 관련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많이 심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냥 임직원 전용 보험까지만 세무조사할 때 체크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운행기록부 작성을 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가 차량 운영하시는 법인 대표님들은 운행기록부 이제는 작성을 잘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적으로 사용한 거는 이게 송금물산입으로 법인세도 내지만 상여나 배당 처분이 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 차량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미리 점검하신다면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서 문제없이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리세 비즈 차량 유지비 관련해서 최근에 세무조사 경향과 여러분들이 대비하실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